안녕하십니까? 영예이치뉴스 허주아입니다. 제22대 화성시 갑 국회의원 송옥주 의원 1965년 12월 20일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에서 태어났습니다. 화성시 우정읍에서 태어났지만 학창시절은 전부 수원에서 지냈습니다. 매상국민학교와 매향여자중학교, 수원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그래도 송옥주 의원은 당의 공천을 받아서 출마한 화성시 다른 두 국회의원들과는 다르게 화성시 출신이네요. 지역구도 본인의 고향에서 출마해서 당선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노동운동가 출신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무슨 노동운동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시는 구독자분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송옥주 의원은 독립운동가 차병혁 선생님의 외증손녀라고 합니다. 차병혁 선생님은 일제강점기에 수원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로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정치생활은 꽤 오래전부터 하였는데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민주당 후보로 경기도 화성시 갑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한나라당 김성애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화성시 갑지역구에서 정치활동을 하다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되었고 21대에는 공천을 받아 출마한 현재 지역구에서 당선되어 현재 제22대까지 3선 국회의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전반기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3선 의원이 맡는 상임위원장에 재선 의원이 선출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22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화성시의 딸이라 내세우면서 화성시 갑에서 계속 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 송옥주 의원은 봉담 주민들의 염원인 수원군공항 이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경기국제공항 추진단은 화성시와 지역 주민과의 어떠한 논의도 없이 화성시의 화웅지구를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선정했다며 이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이유는 후보지로 선정된 화웅지구 일대는 대규모 철새도래지 등 생태습지를 품고 있어 막대한 생태적 가치를 지닌 곳이라고 반대의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군공항 소음과 각종 규제에 시달려온 봉담 주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전투기 이착륙 소음으로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주민들의 일상마저 방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군공항 소음 피해 지역이라는 이유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건물 높이 제한으로 도시 발전이 막혀 있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입니다. 봉담 지역의 발전 잠재력이 군공항이라는 굴레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요. 화성시의 서부 지역이 지역구인 송옥주 의원과 그 주민들은 반대 입장을 완고히 하고 있기에 수원 군공항 이전은 계속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화웅지구의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정작 봉담 주민들이 수십 년간 감내해온 희생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조건적인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인데요. 봉담의 주민들은 수원 군공항으로 뭔가 개발도 제한되어 있고 가까운 수원으로 가려고 할 때도 군공항을 피해 빙 돌아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화웅지구에 경기국제공항이 들어서는 것보다 수원 군공항이 어디로든 하루빨리 이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큽니다. 그래도 이전하는 김에 우리 지역인 화성으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송산의 신세계와 파라마운트가 합작하여 대형 테마파크가 들어설 예정인데 거기에 화웅지구에 경기국제공항이 생기면 외국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화성시의 동에서 서로 동탄에서 화웅지구의 경기국제공항까지 버스나 지하철도 생겨서 교통도 좋아지지 않을까요? 화웅지구의 환경적 가치를 들어 반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군공항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많은 선진국들이 공항과 자연환경의 공존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화웅지구를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선정한 것도 접근성, 부지 확보 가능성,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공항과 자연환경의 공존이 가능한 일인지 세계 각국의 성공 사례를 통해 군공항과 생태계의 상생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 국제공항의 사례를 주목할 만합니다. 스키폴 공항은 습지대와 인접해 있음에도 철저한 환경관리 시스템을 통해 조류 충돌을 최소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레이더 기반 조류 탐지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반경 10km 내의 철새 이동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비행기 이착륙 시간을 조절합니다. 또한 공항 주변에 특수 설계된 생태 공원을 조성해 철새들의 비행 경로를 자연스럽게 우회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의 환경 보존 정책도 주목할 만한 사례로 꼽힙니다. 공항 확장 과정에서 438헥타르의 산림이 훼손될 것을 우려한 독일 정부는 생태계 상세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요. 훼손되는 면적의 2배가 넘는 1000헥타르의 대체 산림을 조성하고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는 인공습지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공항 부지 내에 설치한 생태 모니터링 스테이션입니다. 전문 생태학자들이 상주하며 조류 개체수와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이 데이터를 항공 운항에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부 센트레아 국제공항은 바다를 매립해 건설했음에도 환경 보존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공항 건설 전 3년에 걸친 해양 생태계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양 생태계 보전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인공 타이달 플랫 시스템입니다. 이는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 자연스러운 습지 환경을 조성하는 기술로 현재 이 지역에서 관찰되는 조류종의 수가 공항 건설 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고 합니다. 캐나다 밴쿠버 국제공항은 그린 공항 정책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공항 인근의 프레이저강 삼각주는 태평양 철새 이동 경로상 중요한 중간 기착지인데요. 공항 당국은 조류 충돌 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조류 충돌 사고를 75% 이상 감소시켰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생태 회랑 개념의 도입입니다. 공항 부지를 둘러싼 폭 2km의 완충지대를 조성하고 이 구간에 철새들이 선호하는 대체 서식지를 만들어 자연스럽게 비행 경로를 변경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7위 공항의 생물 다양성 전략도 주목할 만합니다. 공항 부지의 12%를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한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생태학적 보상 시스템입니다. 공항 운영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수치화하고 이를 상쇄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공항 부지 내에서만 74종의 멸종위기 식물이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 브리즈번 공항은 습지와 공항의 공존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공항 부지의 10%인 285헥타르를 생물 다양성 구역으로 지정하고 세계적인 람사르 습지와 인접해 있음에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적응형 서식지 관리 시스템입니다. 계절별 철새 이동 패턴을 분석해 비행 스케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인공 습지를 통해 철새들의 비행 경로를 자연스럽게 변경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창이 공항의 에코 에어포트 프로젝트도 참고할 만한 사례입니다. 공항 확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직 정원과 실내 폭포를 도입했는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버터플라이 가든 프로젝트입니다. 공항 터미널 내부에 조성된 이 정원은 단순한 관광 명소가 아닌 도시 생태계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40종 이상의 나비가 서식하고 있으며 이는 싱가포르 전체 나비종의 25%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공항과 자연환경이 공존하는 무수히 많은 성공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철저한 계획과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공항과 자연환경의 공존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화홍지구 역시 이러한 선진 사례들을 참고해 맞춤형 환경 보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조류 충돌 방지 시스템, 생태 회랑 조성, 대체 서식지 마련 등의 기술은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의지와 전문성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반대나 찬성의 문제가 아닌 어떻게 하면 환경과 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토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주목할 점은 군공항 이전이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수원과 화성을 아우르는 광역적 도시 발전의 핵심 과제라는 점입니다. 군공항이 이전되면 수원 비행장 부지는 신도시로 개발되고 봉담 역시 고도 제한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도시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송옥주 의원은 본인의 고향을 지역구로 출마하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만으로 자신의 지역구에 애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지역구를 우선시하여 화성시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은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본인의 고향과 지역구를 생각하는 모습은 참 좋으나
화성시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해 해외 여러 성공 사례들을 적용하여 화성시의 경기국 제공항을 유치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화성시를 사랑하는 영예이치뉴스 허주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